네. 조사하면 다 나와요. 네. 하여튼 왕성 활동하고 계신 최혁화 앵커와 이 시간 이후부터 쭉 진행을 해보고요. 이분만큼 특별한 분 저희가 또 모셔보려고 합니다. 사실 저는 이분의 오래된 팬이고요. 잘 아는 분인데 일단 이분이 만든 작품들을 저희가 영상화로 한번 해봤는데 그 영상을 보시면 이분이겠구나 짐작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영상 같이 한번 보실까요?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? 별명이 있습니다. 이분은 광고 천재. 광고 천재 이재석 광고연구소 대표 이재석 대표님 자리하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제가 앞서서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렸어요. 저는 대표님의 오래된 팬이라고. 제가 사실 2010년에 그 책 나왔을 때 그 책 보고 저는 이제 좋은 글은 다 기록을 이렇게 해놔요. 네. 저는 뭘 써놨었냐면 여러분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. 너무 굽신거리지 마라. 그래야 잘 팔린다. 맞죠? 그때는 그랬는데. 그때는 그랬어요. 또 그리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어차피 회사가 나한테 5천만 원 주면 그보다 더 먹을 건데 자신 있게 회사 생활 해라. 저는 그거 딱 보고 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그런 바뀌었어요. 회사 생활 오래 할 수가 없죠. 근데 근데 되게 디테일한 걸 많이 알고 계시네요. 그럼요. 네. 저는 밑줄 쳐가면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래서 오늘 와주셨는데 저희가 오늘 이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. 사실 어제 서울역 왔다 갔다 하신 분들 일부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. 혹시 그 사진 준비가 되셨으면 같이 좀 띄워주시고 서울역 계단에 이제 붙어 있는 스티커, 그 스티커인데 자 준비되셨으면 띄워주세요. 이 캠페인을 위해서 붙인 거라고 저희가 들었습니다. 이 캠페인이 무슨 캠페인인 건가요? 우선 이 캠페인이 딱 서울역을 특정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. 네네. 이제 조금 접근성을 위해서 저희가 연출을 좀 해드린 건데 지금 보시는 이 스티커가 이제 보시면은 지금 화면 뒤에도 나오고 있고요. 예,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 불편함들을 좀 공감할 수 있도록 작은 아주 일러스트로 캐릭터를 만들어서 저희가 도시 곳곳에 아직도 좀 존재하는 불편한 스팟들을 다니면서 그렇죠. 이런 공간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좀 알리려고 이번에 캠페인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니까 저 스티커 보니까 한 뼘짜리 장벽 해가지고 네. 항상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그 계단 한 칸이 누군가한테는 좀 벽처럼 느낄 수 있다. 뭐 이런 의미겠죠? 네. 사실 뭐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예. 그 뉴욕 지하철 계단에다가 에베레스트 산맥을 그려 넣어가지고 네네. 이 계단이 누구한테는 이게 등산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로 조금 작업을 했던 거를 국내에 들어와서 보니까 계단까지 갈 것도 없고 요만한 턱이 누구한테는 그게 낭떠러지도 될 수 있고 이게 장벽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부각을 하고 싶었어요. 네, 바로 요 네. 사진이죠. 네네. 네. 제가 강의 때 이 사진을 쓰고 있거든요. 그러세요? 네. 오, 네, 저작권료는 받지 않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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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민들의 그런 반응이 어떤지. 사실 이 장애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뭐 사실 들여다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이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이 일상에서 체감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약간 오히려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, 너무 우리한테는 작은 존재라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서 저희도 이번 캠페인은 좀 의도적으로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조금 들여다봐야지 이제 귀 기울여야지 보이는 정도로 해서 좀 눈썰미가 좋은 분들은 이걸 막 재밌다 하고 막 찍어서 SNS에 옮기고 그러시는데 보통의 분들은 여전히 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예, 예. 사실 우리가 이런 광고들 하면 공익 광고든 상업 광고든 네. 좀 큼직하게 좀 잘 보이게 뭐 이렇게 많이들 만드는데 사실 요 스티커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에서 착안해서 무슨 효과를 좀 노리신 건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.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네네. 뭐 저희가 뭐 여력이 되고 공간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러면은 뭐 크게 해서 사람들도 많이 보고 하면 좋겠죠. 네네.
그렇지만은 저희는 이거를 많이 이렇게 유포를 하고 많이 사람들이 좀 봐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작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예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성냥갑 조그만한 데다가 광고를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일단 뭐 규모의 크기보다는 저희는 감동의 크기가 더욱 이제 짜내는 게 힘들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작은 공간 안에서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메시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예. 그 이 배리어 프리 인증 제도가 시행된 지 14년이 지났다고 하는데 사실은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. 모르죠. 어떤 제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.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아주 전문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저도 부끄럽지만 이 캠페인을 하기 전에 BF 줄임말로 배리어 프리를 BF라고 합니다. 이걸 제가 뭔지 몰랐어요. 말도 좀 어렵기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캠페인을 하면서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의외로 저희가 이야기로는 장애인 편의시설하면 떠오르는 게 뭐 대단한 뭐 공사를 해가지고 뭐 다 깎아내고 뭐 기계를 설치 이런 게 아닙니다. 하다못해 문 손잡이 모양 하나, 그 다음에 뭐 약간 경사면에 라운딩 하나, 약간 이런 작은 부분에서 그걸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판단이 되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만든 저희 홍보물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자료 화면에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개념을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하던 차에 이제 이렇게 저희가 손그림으로 손잡이가 둥근 경우에는 이렇게 잡아 비틀어야 되지만은 이렇게 뻗어진 형태는 이렇게도 문을 열 수가 한 있는 번 더 펼쳐주실까요?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많이들 알릴까 그 고민 끝에 저희가 이번 홍보물하고 이제 캠페인을 고민했는데 뭐 최근에 그런 장애인 이동권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이렇게 TV로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걸 우리가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를 뭐 정쟁의 대상으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시간에 우리가 싸울 시간에 어떻게든 사회법 제도적으로든 뭐든 시스템을 좋은 걸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개선책은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이걸 가지고 막 사회 갈등으로 불필요한 소모적인 이런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번 캠페인한테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채팅창에도 배리어 프리 인증제도 비슷한 거 우리나라도 만들자라는 의견도 주시고 박건용님 맞네요. 귀 기울이고 유심히 봐야만 알아차릴 수 있는 스티커 캠페인 이런 글도 올려주십니다. 이재석 광고연구소하고 이번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이 캠페인 어떻게 함께 좀 코워크하게 되신 건지요? 사실은 이 소개책자를 만들면서 뭐 사실 이런 캠페인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이걸 만들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. 이 내용을 좀 알리고 싶다. 그래서 저희가 자발적으로 이런 걸 좀 하자라고 먼저요? 그 캠페인에 대해서는 그렇고 이 소설의 책자를 아직도 많이 못 본 분들이 많아서 이거는 뭐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배포를 할 텐데 아직도 여전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하는 거라고 막 법에 의해서 강제하고 이런 인식이 있어요. 근데 요게 뭐 공공 차원에서 물론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저희는 이제 요게 민간 차원으로 가서도 건축주가 이제 집을 짓거나 뭐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본인들의 사업장이나 이런 공간이 누구한테나 열린 공간이 된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. 이게 BF라는 장애인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꼭 장애인들만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. 뭐 임산부라든지 뭐 노약자라든지 또 짐들을 들고 계신 분이나 뭐 다친 분이라든지 또 신체적인 조금 원래 좀 약간의 그런 핸디캡이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좀 여전히 이게 뭐 좀 특별한 어떤 그런 거라기보다는 사회 곳곳에 좀 녹여낼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좀 머리를 좀 맞대서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네요. 과거에도 장애인을 위한 공익 광고를 많이 만드셨다고 들었거든요. 어떤 광고들이 있었는지 저희한테 소개 좀 해주세요. 네, 저희가 자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자료 같이 보면서 설명해 주실 어디를 테고요. 보고 얘기를 해야 되죠? 여기인가요? 자, 일단 제 뒤에 있는 요 어르신 From Your Work 이거 New Work 이건 이건 무슨 사실 뜻일까요? 이제 포스터의 반절 정도 하단에는 걷기 운동을 하는 선수 참가자의 어떤 모습이고요. 그 위에는 이제 장애가 있는 분의 이미지를 저희가 콜라주 형태로 만들어서 당신이 걸어주면 지뢰로 발을 잃었던 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좀 배치해서 나타낸 작업이고요. 원래 이렇게 좀 조용조용히 말씀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. 혹시라도 조곤조곤하게. 이게 생방이다 보니까 좀 다음 것도 보여주실까요? 또 하나 뭐가 있을까? 그래 이거는 느낌은 오는데 맞춰보진 않겠습니다. 설명해 주실까요? 밑에 이제 문구가 지워져 있는데 아직도 좀 우리 사회 이제 장애인에 대한 유리천장. 유리천장. 이제 아직 뭐 취업의 사회적 기회라든지 이런 그런
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막혀 있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을 지하철 광고로 저희가 표현한 작업이고요. 아, 유리천정에 네. 대한 것을 밑에 문구는 있는데 좀 잘린 것 같고. 다음 또 보여줄까요? 지워진 거. 아, 저 자막에 가렸나 보네요. 네. 다음 뭐 있나요? 네네. 요거는 아이들이 세종마을 위에 이렇게 웃고 있네요. 요거는 지금 청와대 후문에 가시면 아직도 예. 설치가 돼 있는 작업입니다. 예. 이거는 아마 저희가 기억하기로 국내에서 거의 최초로 이제 발달장애 아동들의 이제 그 모델 그 사진을 초대형 벽면 광고로 만든 작업이라서 그 전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장애인들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움츠려들고 숨어 있는 뭐 그런 좀 의기소침한 모습이라면 이제는 좀 더 본인의 존재를 좀 더 드러내고 좀 더 큰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물론 뭐 발등신의 멋진 미녀 미남 광고 모델들도 있지만 특별히 저희가 외벽에 있는 저런 이미지라든지 얼굴을 저희가 발달 장애 아동으로 픽을 해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아마 그 이런 많은 광고들을 하시면서 네. 반응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. 뭐 네. 그 가족들도 있으실 테고 네, 또 네. 그냥 일반인분도 있으실 테고 관계자분도 있을 테고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이런 연관된 광고는 뭐였고 어떤 또 피드백을 좀 받으셨고 또. 장애인 관련 이슈는 네네. 방금 보신 저 장애인들 모델을 쓴 광고가 저는 굉장히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. 예. 처음에 이제 모델을 하자고 했을 때 네. 그분들이 굉장히 좀 조심스럽고 좀 주저주저 했어요. 안 하겠다, 뭐 창피하다 이랬는데 이걸 광고를 만들면서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고 본인 얼굴이 초대형 사이즈로 건물을 이제 전면을 장식을 하다 보니까 네. 자신감도 회복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저도 일반의 광고 모델들하고 좀 소통하던 방식에서 저런 좀 특수한 형태의 그런 광고 제작 촬영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좀 더 본능적인 좀 소통 과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깊은 좀 경험을 하게 되고 해서 제 기억으로는 저 친구들하고 작업했던 게 뭐 최근 들어 가장 인상적인 작업이 그렇군요. 네. 바로 요런 식의 이 친구들과 네. 했던 광고들. 네. 그리고 그 이 대표님 아시겠지만 그 장애인 문제나 뭐 사회 문제. 네. 그러니까 저도 또 그 책인데 그 책에도 있었어요. 내가 왜 상업 광고를 안 하는지에 대해서 하셨고. 상업 광고를 아예 안 하시지는 않겠지만은 네. 공익 광고나 이런 광고에 큰 비중을 두고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.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. 네. 이게 왜 너는 상업 광고보다 공익 광고 더 많이 안 하냐. 근데 시당초 저는 그 상업이다 공익이다를 크게 구분 짓지는 않았고요. 예. 지금 현재 이제 마켓 볼륨 자체가 워낙에 그 예산이 그 어떤 기업 광고라든지 제품 광고에 할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광고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제품이나 그 어떤 상업 광고를 떠올립니다만은 사실 광고의 영역이라는 게 제품을 좀 잘 팔고 기업을 홍보하는 것 외에도 우리가 뭐 정치 광고 홍보, 뭐 투표 광고 이것도 다 광고고요. 네. 그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정책 광고 다 광고입니다. 그리고 이런 장애인 이슈도 공익 광고 일환이고 그래서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뭐 물건을 잘 이렇게 팔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.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는 물론 뭐 물건을 하나 더 사서 이렇게 행복할 수도 있지만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잘 되거나 네. 좀 약자들이 좀 더 이렇게 흥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에서 좀 저희가 작업의 동기가 많이 됐고 실제로 일을 해보면 실무에서도 이런 주제를 다루는 분들이 훨씬 더 일하기가 좋아요. 훨씬 더 마음씨도 좋고 같이 일을 했을 때 좀 일을 하다가 손해를 봐도 뭐 좋은 일 했다 셈 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뭐 기업들이나 이미 저기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은 이미 저희가 안 도와줘도 잘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2등이나 좀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도울 때 좀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더라.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괜히 광고 천재가 아니시네요. 너무 저기 책 얘기를 하면은 제가 좀 그렇습니다. 예. 그 앞으로도 예. 장애인들을 위한 광고를 계속 꾸준히 만드실 생각이 있으신지 또 오늘이 특별히 장애인 날이잖아요. 네, 하시고 싶은 뭐 메시지가 있으시다면? 뭐 딱히 사실 뭐 인생이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습니다. 네. 뭐 저희 내일 앞날을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사실 좀 따로 있어요. 이게 뭐 꼭 뭐 환경 문제다, 장애인 문제다 이렇게 하다기보다는 좀 사회 갈등 문제, 이런 문제 때문에 사회가 자꾸 싸우고 병들고
편을 나누고 이런 일들만 좀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면 뭐 저희가 뭐 수익성이 있든 없든 저희가 앞다퉈서 좀 작업을 도와주고 싶다 그런 생각이 예. 또 이렇게 KBS에서 장애인을 맞아서 나를 이런 특집 코너를 마련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네. 저희는 이런 활동들이 정부가 하지 못하고 또 시민단체들도 능가하는 이런 걸 보면은 저희는 이런 방송국도 도와줘야 되겠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. 물론 이 귀한 시간에 광고 하나 더 틀 수 있겠죠. 네네. 그렇지만 이런 특집 코너를 해서 공영방송으로서 네네. 이런 걸 하는 거는 정말 좀 국민들이 알아주고 네네. 했으면 좋겠다. 그리고 뭐 저희 디라이브에 네. 대한 어떤 좋은 의미의 어떤 광고도 한번 설선해 주실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. 지금 채팅창에 이런 글이 올라옵니다. 쫑님, 모든 기준을 장애인에게 편하게 하면 비장애인에겐 더 편하게 된다. 장애인이 편하면 모두가 편하다. 뭐 이런 얘기까지 올려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. 자, 그리고 뭐 앞으로의 계획을 좀 물어보셨지만 저는 지금 구상 중인 또 광고가 뭐가 있으신지 궁금해요. 향후에. 향후에요. 네. 뭐 장애인 문제 외에 외에도요. 장애인 문제는 뭐 사실 우리 뭐 사회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저희는 뭐 한지 10여 년 이상 됐지만 네네.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.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다면 아까 네. 언급드린 대로 우리 사회가 너무 과거 몇 년 혹은 10여 년 전보다 많이 이게 그 골이 깊어졌습니다. 어떤 뭐 혐오, 그다음에 어떤 계층 간의 갈등, 그다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패를 나누고 이런 문제가 저는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뤄보고 싶고 또 조금 더 욕심을 내 보면 사실 우리 최근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제3차 대전의 공포를 느끼고 인권의 가장 그 최하위로 지금 이제 이 스탠다드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매일 뉴스를 보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또 관련 캠페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사태지만 네. 또 가까이 있는 우리 또 저기 북한 문제나 네. 북한 인권 문제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것 또한 정쟁의 이슈로 삼을 게 아니라 저는 좀 북한 인권 문제에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걸 정말 퓨어한 눈으로 뭐 이게 뭐 어느 진영이다 이런 논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막 배굶고 뭐 고통받고 또 뭐 고문당하고 이런 거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. 요걸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그 개인적으로 두 가지 광고 예. 차관을 어떻게 하셨고 그 효과가 어떤지가 궁금한 게 있어요. 하나는 네. 최근인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석탄 이렇게 막 뒤집어 쓰고 석탄가루 뒤집어쓰 네. 퍼포먼스. 그 네. 퍼포먼스가 있었잖아요. 그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고 어떤 효과를 좀 노리신 건가요? 그거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점점 추세가 세계적인 추세가 네. 그 석탄 화력 발전소를 하지 말자라는 추세고 친환경 자연에너지로 가자는 추세인데 예, 예. 이제 보면은 뭐 좀 거대 그런 기업들이나 어떤 자본이나 권력이 아직도 좀 구시연료를 쓰면서 사실 환경은 환경대로 망가지고 있고 예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람들이 경각심을 내기 위해서 활동가 시민 활동가 분들이 이제 석탄가루를 온몸에 뒤집어 쓰고 이게 얼마나 이 자연 그 파괴에 이게 충격이 심각할 건가 그 장면을 연출하려고 강남 한복판에서 저희가 그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쓰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그 맨발로 그렇게 서 계시더라고. 그분들은 모델분들이세요? 아니면 직원분들이세요? 아니죠. 그 환경 활동가 활동하시는 분들? 네네. 그래서 저는 어떻게 그분들 녹색연합 섭외를 하셨나 싶었는데 활동가 예, 분들이셨구나. 돈 준다고 하질 않죠. 그렇죠. 네. 자, 채팅창 좀 읽어드릴게요. 네. 국가가 광고해야 될 건 국민이 불편해하는 거 해결한 거 홍보하는 거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기초적인 인식은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같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라는 얘기도 있고 몸에 장애를 지녔을 뿐 똑같은 인격을 지닌 사람이라는 인식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이 장기영 선생님은 그 본인 자체도 이제 지금 지체장애를 갖고 계시고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신다고 아까 저희에게 좀 알려주신 그분입니다. 뭐 이런 얘기들 다 사고는 누구에게나 날 수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됨. 도기님 근데 진짜 괜히 광고 천재가 아니시네요까지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. 자 오늘 그 광고 이재석 광고연구소의 이재석 대표님하고 얘기를 나눠봤고요. 그 마지막으로 아까 잘 못 보신 분들 있는 것 같아서 그 갖고 오신 스티커 한 번만 더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좀 저희가 예. 이 뭐 계단에서 떨어지려고 뭐 네. 이렇게 깜짝 놀라는 모습이나 뭐 너무 높아서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장면이나 좌절하는 장면이나
애써 올려가는 장면 이런 장면들을 전문 사파가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계단 한 칸 정도 사이즈 손바닥만한 사이즈로 저희가 제작을 했어요. 그래서 다니면서 턱에 이렇게 딱 가다가 발이 걸리거나 휠체어가 걸릴 만한 데는 저희가 이렇게 붙이면서 이런 공간들은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고 저희들이 이 스티커를 만들어서 배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네. 네네. 이 스티커 사실 서울역 계단에 있어서 저희가 오늘 한번 가봤는데 어제까지 하루 조금 이렇게 전시를 했었고 게시를 했었고 오늘은 없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배포를 하신다고 하니까 주변 가다 보시면 저게 저 의미의 그 스티커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잠시 후에 저희는 장애인 그 이동권과 관련돼서 굉장히 큰 활동을 하고 계신 분과 함께 화상으로 인터뷰를 해보려고 하고요. 잠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최근에 개봉한 그 복지식당이라는 영화 예고편입니다. 그 영화 예고편 잠깐 보시고 저희는 돌아올게요. 이재석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